안녕하십니까. 스킨큐어의 대표 브랜드인 산다와의 세안제 5종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안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 계면활성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피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 기관 중에 가장 면적이 큰 기관입니다.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내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또 어느 정도 보존을 해야 인체가 이제 수분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수분을 어떤 때는 땀으로 보내기도 하고 체온을 또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감염 방어라든지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색소의 양에 의해서도 이제 피부 색이 달라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해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우선 이제 겨울철에 건조해지잖아요. 거칠어지고 심하면 이제 피부가 이제 트거든요. 각질층 피부 외곽, 최외곽을 항상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표피층에도 조금 문제가 생겨요. 피부 장벽이 약해진다 그러거든요. 장벽처럼 딱 껴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느슨해지면 이 사이로 이제 피부 내에서는 수분이 빨리 증발하게 되고 미세먼지, 그다음에 병균 이런 것들이 이제 침투를 하면서 피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보습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피부 표면에 뭔가를 발라서 유지해 주는 게 이제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화장품들이 개발된 건 아니고요. 아마 초창기에는 건조한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아마 동물 기름을 이제 발랐을 것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동물을 섭취를 하고 나면 기름 부분이 좀 남았는데 그걸 발랐더니 이제 피부가 좀 매끈매끈해지더라. 오일을 이제 직접 바르면 이제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복에 묻는다든지 잠잘 때 이제 베개라든지 또 오일 성분들이 끈적이잖아요. 적정 비율로 섞어진 이제 로션이나 크림 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 흔들면 짧은 시간 동안은 섞여요.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건 아니거든요. 섞이는데 단 1분을 못 넘기고 층분리라고 그러죠. 오일층과 물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단점을 좀 줄여보고자 물하고 섞어 쓰면 되긴 하는데 이 상태를 좀 오래 유지하면 이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걸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최종적으로 찾아낸 게 물의 표면과 이 오일의 표면, 이제 수계, 오일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면이 닿는 두 부분을 섞이게 하는 어떤 물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찾은 거죠. 올챙이에 꼬리가 달린 것 같은 요 모양이 된 요 하나하나가 이제 계면활성제입니다. 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을 때는 요 계면이 실제 물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물과 기름을 혼합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안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가면 당연히 나눠지고요. 2,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안 나눠지게 할 수 있는 농도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면 안정한 계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이제 하이드로필릭, 물을 좋아하는 거죠. 꼬리 부분은 이제 하이드로포빅, 물을 굉장히 싫어하고 오일을 좋아합니다. 이 물을 좋아하는 헤드 부분은 물 쪽으로 가 있고, 오일을 좋아하는 꼬리 부분은 오일층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이걸 또 흔들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한 이제 구조들이 됐다가 이제 3차원적인 이제 원형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요. 벽돌 블럭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일과 물을 이제 계면에서 작용을 해서 둘을 섞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영어로는 이제 서펙턴트, 로션이나 크림 만들 때는 로션 크림을 유화한다는 말을 해서 유화제 라고도 하고요. 계면활성제 중에 일부는 이제 거품을 없애는 데서 소포제,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가장 큰 광의의 의미에서는 서펙턴트 계면활성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필릭, 리포필릭, 그 다음에 밸런스라고 해서 HLB 값이 생겨요. 계면활성제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머리 부분에 이제 물을 좋아하는 성분들을 작은 거에서부터 중간 거, 큰 거, 그 다음에 기름에 좋아하는 요 꼬리 부분도 짧은 꼬리, 긴 꼬리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물하고 기름을 얼마나 섞이게 하느냐에 대한 힘을 이제 수치로 표현을 한 게 HLB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 값이 높으면 이 세척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근데 HL 값이 낮으면 그 물이 많은 데서는 힘을 못 써요. 이게 이제 물하고 잘 안 섞이고 자꾸 떠요. 기름 쪽 성분이 가볍기 때문에 잘 안 섞이고 뜨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세척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집에서 쓰는 세탁 세제 하이타이 HL 값이
높은 그 계면활성제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뭐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고요. 비누도 HLB급이 굉장히 높은,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클렌저류도 대부분 높은 HLB 값을 가진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클렌징 오일만 유일하게 HLB 값이 낮은 계면활성제를 오일에다 섞어서 만든 게 클렌징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시선에는 거의 대부분의 클렌징 젤, 클렌징 무스,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들은 거의 한 8 이상에서 한 18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생김새에 따라서 기름과 물을 섞는 힘이 다르다. 좀 적당한 수준의 것을 써서 낮추면 그게 크림 로션이 되는 거고, 계면활성제가 씻어서 나갈 정도로 강하면 세안제, 세정제, 이런 세척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피부에 리브온 남겨둬도 되고 씻어내도 되는데, 세안 목적이나 세정 목적일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남겨두는 것보단 파워가 있어야죠. 그런 계면활성제가 와서 때를 이제 살살살살 떼내요. 미셸을 만들어서 물로 씻으면 이게 이제 미셸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13 이상 되는 굉장히 그 파워가 센 계면활성제를 써서 물하고 이제 같이 헹궈지는 거죠. 초기 화장이 나왔을 때는 아마 물로도 어느 정도 지워졌을 것 같아요. 현대에 들어서면서 실리콘이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방수성이 가장 뛰어난 물질이에요. 실리콘은 액상에서부터 고체까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 장갑도 있고 뭐 자동차에도 실리콘 부자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화장품에 사용되는 거는 무독성이면서 반응성이 없다고 그래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된 것들을 골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실리콘 중에 몇 가지는 인체에도 유해하고 환경에도 유해하다. 그래서 유럽에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개념의 화장품에는 실리콘이 안 들어간 제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방수성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 사람 피부에 대해서도 그 장점을 굉장히 활용한 게 색조 화장품이에요. 부착력이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퍼짐성 잘 발려요. 오일 같은 거를 쓰면 굉장히 끈적이는데 실리콘을 쓰면 굉장히 매트해요. 바를 때는 촉촉한데 바르고 난 다음에 손을 붙이면 안 붙어요. 방수성 선크림 실리콘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아이라이너 다 번지고 여기 색조 다 뭉개지면 좋아하실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방수성 실리콘을 베이스로 쓰면 최소한 뭐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화장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이거를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로는 이제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실리콘을 지울 수 있는 어떤 세안제가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실리콘을 지우기 위한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실리콘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품이 나와서 이제 부드럽게 세안하는 포밍 클린저, 크림형의 크림 클린저, 그다음 젤 타입의 젤 클린저, 그다음에 오일 타입의 오일 클린저, 머드팩 같이 붙였다가 떼서 이제 씻어내는 클레이 클렌저, 그다음에 워터 타입의 클린저. 20세기 초반에 이제 개발되었는데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 SDS라고 하고, 또 다른 용어로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 동일하게 이제 같은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이고 이름만 이제 다릅니다. 석유에서 얻어진 라우릴 알코올, 합성 알코올이죠. 라우릴 알코올에다가 설폰화를 시킨 다음에 중화를 거치면 결합하게 돼요. SLS가 되는데 뭐 오시고 뭐고 넣으면 깨끗하게 세탁되는 거예요. SLS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전 세계가 합성 그 세척제를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충분한 거품으로 깨끗하게 빨래를 하기 시작한 게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청과 강이 거품으로 물들기 시작한 것도 이 제품 때문이 되겠습니다. 빨래하고 나면 손 같은데 이제 벌겋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어요. 화장품이나 이런 데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계면활성제 치고 파워가 너무 세. 특히 눈에 들어가면 눈이 막 뜰 수 없을 정도로 빨갛게 되면서 막 난리가 나는 정도로 눈에 대한 자극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 고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자극을 줄여보자, 독성도 좀 낮춰보자, 에톡실로화를 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SLES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피부와 눈에 대한 자극도 확실히 줄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거야. SLS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SLES 에톡실레이션 시키는데 그 부산물로 원포 다이옥산이라는 물질이 아주 미량 트레이스로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1급 발암 물질일 거예요 아마. 기준치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SLES에 원포 다이옥산이 아예 제로냐?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굉장히 정말 낮은 농도로 인체에 해가 없다고 알려진 농도는
들어있는 상태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SLS나 SLES 말고 다른 건 없냐? 계면활성제를 좀 더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테인류 계면활성제가 있는데요. 이 베테인은 원래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특히 이제 사탕무에서 베테인이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천연 베테인에 물에 안 녹는 오일 부분을 붙이면 베테인류 계면활성제인데 이건 천연이고요. 합성은 요 천연 베테인에다가 뭐 합성 붙이는 게 아니고 요 베테인은 사용하지 않아요. 아예 베테인이 없는데 베테인이 뿅 하고 중간에 나타나게끔 만들어집니다. 코카미도 프로필 베테인 같은 경우에는 요 합성 공정에서 베테인이 없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요 베테인 구조가 합성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샴푸나 린스, 샴푸 특히 이제 샴푸에 거의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음이온 계면활성제랑 얘랑 같이 이제 보조제로 들어가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베테인류 계면활성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성 베테인류는 장점이 아까 SLS나 SLES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친환경성도 훨씬 좋아요.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 약간의 자극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PEG류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PEG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주로 이제 석유에서 만들어지는데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PEG 체인이 길어지면 물에 점점 잘 녹아요. 트리톤 엑스백, 트윈 20, 트윈 80 이렇게 이름은 또 다 바뀌게 돼요. 어디에도 PEG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PEG가 든지 않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PEG 계면활성제를 난 안 쓰겠다 하면서 전성분 아무리 본다 한들 PEG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물질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석유에서 얻어졌으나 굉장히 안전하고요. 제약에도 쓰고 있고 뭐 식품에도 쓰고 있고 화장품에도 굉장히 널리 사용돼요. 이 PEG 자체는 죄가 없어. 근데 문제는 붙이잖아요. 원포 다이옥산이 만들어져요. 종종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PEG류 화장품을 피해라. PEG가 엄청 나쁜 놈인 줄 아는데 실제로 PEG 자체는 치약에도 쓰고 있고 제약에도 쓰고 있고 식품에도 쓰고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지방산을 붙이면 요 붙이는 과정에 원포 다이옥산이 아주 미량 나온다. 스킨, 로션, 토너, 크림 이런 데는 넘버원으로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스킨에는 거의 한 95% 정도 PEG류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온, 자외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수분, 효소 이런 데 대해서 거의 안 부서지는, 환경에 나가면 또 잘 안 부서진다는 말하고 사실은 좀 비슷하긴 하죠. 2000년 초에 이제 영국의 더 데일리 메일이라고 우리나라면 중앙일보 같은 일간지예요. 여성들이 하루에 500개 이상의 해로운 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다. 500가지가 에브리데이 노출이 돼 있는데 그 유해한 말들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다 화장품인 거예요. 많은 수의 유해한 성분들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이로우면서 자연에는 해가 덜 돼야 되지 않느냐. 클린 뷰티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운동이죠. 가능하면 천연이나 어떤 안전한 제품을 쓰고 싶다. 이렇게 된 것이죠. 석유에서 온 미네랄 오일이나 색소도 매년 막 금지되잖아요. 뭐 이제 유해성이 덜 밝혀져서 사용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뭐 색소를 써서 얻는 이득은 이제 눈의 즐거움 정도일 뿐이지 실제로 인공색소를 굳이 화장품에 넣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면활성제들이 파워가 너무 세면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꼬리와 머리로 된 계면활성제들이 피부 내로도 들어가요, 사실은. 각질층의 이 하얀색으로 된 부분은 실제로는 물하고 기름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데를 타고서 쑥쑥쑥쑥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는 데들은 말랑말랑해져요. 계면활성제를 쓰면 사실 겉 보습은 굉장히 잘 돼요. 피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이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각질층이 이제 계면활성제에서 막 그 혼란이 일어나서 말랑말랑해지다 못해서 부서지게 되거든요. 적당하게 쓰면 말랑말랑해서 촉촉하고 좋은데 계속 이제 장기간 강한 걸 쓰게 되면 요 장벽이 무너져요. 벽돌담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면 이 내부에 있는 수분이 굉장히 빨리 이제 밖으로 증발하죠. 이거 딱딱해지고 이제 굉장히 구멍도 뻥뻥 나게 되거든요. 그럼 외부에 있는 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이제 액션을 해서 피부 자극을 유발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건성인 게 약간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화장품을 장기간 계면활성제가 조금 센 거를 오랫동안 바르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죠. 피부를 점점 건성화시키는 주범이 사실은 화장품에 든 계면활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씻어낸다. 그러면 이제 피부 건조가 유발되고, 건조해지면 또 안에서 피지를 또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피지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에요. 피지가 원래 하루에 정확하게 요때 요만큼 나가고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이 깨지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기작 자체가 이제 혼란이 발생되는 거죠. 과량의 피지가 막 나온다든지 아니면 피지가 아예 안 나오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중세양, 삼중세양 나는 막 저녁에 깨끗하게 하고 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실리콘이 좀 약하게 든 제품으로 화장을 좀 얇게 하고 저녁에 좀 간단하게 씻어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화장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피부에는 좋습니다. 현대인들이 피부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지는 게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50년 동안 아토피 피부 아시죠? 아토피 피부의 유병률 증가를 봤더니 거의 50년 동안 한 25%가 증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학조사를 겁나게 많이 했어요. 물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사용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위생을 위해서 깨끗하게 씻었더니 아토피가 걸렸더라. 과도한 위생을 위해서 자주 씻는 게 몸에 피부에는 좋지 않다. 천연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천연 계면활성제는 사포닌, 레시틴, 그 외에 이제 미생물이 내는 또 몇 가지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는데, 연구가 많이 된 거는 주로 이제 사포닌하고 레시틴. 인삼이나 도라지를 물에 씻으면 거품이 나요. 씻을 때 이거 왜 거품 나지 하고 마는데, 사실은 그 거품 나게 하는 성분이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을 뭐 비누로 쓸 수는 없잖아요.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먹을 때 써야지. 그래서 이 사포닌은 오히려 건강식품의 주요 효능 물질로 이용이 되고요. 레시틴이 있습니다. 레시틴은 특이한 게 인지질이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막으로 쌓여 있거든요. 이 막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이 레시틴입니다. 콩, 해바라기씨, 계란 노린자, 해조류, 모든 생물의 멤브레인은 동일합니다. 다 레시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란 노린자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뽑은 거나 대두에서 온 거를 갖고 산업용으로도 많이 써요. 식품용으로 화장품에서는 요 레시틴을 사용하면 리포솜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가의 어떤 목적의 계면활성제로서의 역할도 하고, 사포닌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왜냐하면 얻는 소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제품에는 쓸 수 있으나 저가 제품에는 굳이 이거를 쓰는 회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천연도 합성처럼 중간에 합성 공정을 하나 넣고 대신에 천연끼리 붙여서 천연을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찾게 되었죠.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애들을 천연에서 찾아봤더니 아미노산 물에 잘 녹아. 요 육각형은 포도당, 요거는 이제 과당이라는 건데 요 두 개를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베테인, 글리세린은 이제 팜유나 천연 식물유에서 이거를 알카리로 자르면 글리세린이 나와요.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를 이렇게 붙여서 막 만들어요. 환경 친화적이에요. 다 천연에서 온 물질들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연에 나가면 되게 빨리 분해돼요. 그래서 자극이 적고 이제 안전합니다. 알러지 반응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부드럽게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에다 붙여요. 이거 설탕이 머리고 여기 꼬리가 붙어 있죠. 설탕의 지방산을 에스터화하여 통합하여 결합하면 굉장히 안정하고 좋습니다. 설탕이 먹는 거고 지방산도 다 팜유 먹는 데서 온 거거든요. 합칠 때 또 부산물로 특별하게 해로운 물질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식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제만 돼 있으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성, 저자극성, 안전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단점은 비싸. PEG 같은 경우는 머리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HRB 값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얘네는 이 머리를 바꿔봐야 설탕에서 포도당에서 아미노산 요렇게밖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HRB 값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베이비 제품 같은데 이제 순한 제품,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베테인류인데, 사탕무에서 뽑은 베테인을 가지고 여기다가 지방산, 지방알코올 이런 거 붙여요. 보습 효과를 갖고 있는다가 지방산을 붙였기 때문에 보습은 기본적으로 주면서 계면 활성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부드러우며 저자극성이며 보습 효과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안정성도 아주 좋아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보습 효과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습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모든 화장품, 기초 제품에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행히 식물 오일에 글리세린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일을 자르면 글리세린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일 가공 시에 부산물로 얻어지는 거죠. 천연 계면활성제 중에 가장 각광받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폴리그리세릴류 계면활성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머리 크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HAB 값을 3에서부터 18 뭐 이렇게 굉장히 넓은 데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PEG 한 분자랑 그리세릴 한 분자랑 씻어내거나 녹여내는 효과는 PEG가 훨씬 세요. PEG 세 분자와 얘 세 분자 하면 이제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효과가. 파워 자체는 굉장히 낮다. 당연히 이런 HB 값이 넓기 때문에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서 샴푸에서부터 바디워시, 뭐 페이셜 크림저, 로션, 크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